오신 분은 성함이 강위원님이세요. 그리고 경기 농식품유통진흥원의 원장님이시거든요. 굉장히 높으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모시고 본인의 소개를 좀 더 들으면서 강의로. 저는 이름은 강위원이고요. 지금 경기도 산하공공기관의 원장으로 있습니다. 경기 농식품유통진흥원. 농촌공동체를 넘어서 이 도시지역에서의 공동체가 되게 가능한가? 저희들이 이제 여민농락 공동체 설립할 때 농촌 공동체, 그다음에 도농 복합형, 그다음에 완벽한 도시형 이 세 개의 민간이 주도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이게 14~15년 전에 저희들 도원 결의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3년여 그 텃밭을 일구다가 도시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국가 권력을 쥐어서 전체 이 큰 변화를 이루는 그런 어떤 중심에 서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중심보다는 변방으로, 곡판보다는 가장자리에 가서 의미 있는 사회적 변화, 그 모델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어떤 신념으로 사실 투신한 건데요. 광주에 이제 나와서 보니까 아는 구청장께서 저한테 여러 가지 제안을 하면서 이런 선택을 좀 해보라 해서 제가 선택한 곳은 이 도농복합도시 안에 있는 노인복지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복지관 관장으로 부임해가지고 5년 동안 여러 가지 사회 실험들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인복지관 갔는데 대한민국 노인복지의 목표는 활기찬 노후, 건강한 노후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노인복지관이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춤, 우리춤, 장수춤, 라인 댄스, 스포츠 댄스, 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풍물이 들어옵니다. 제가 하루 종일 한글 교실 외에는 하루 종일 춤추는 복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젊은 사람도 하루 종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춤추고 음악 틀고 하다 보면 혼이 나갑니다. 신나긴 한데 문제의식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은 이 조금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 조금만 도움을 드려도 자식들도 이렇게 안 하는데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았는데, 도시의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600평 규모의 수천 명의 회원이 있는 그런 이 복지관에 왜 어르신들은 저렇게 하루 종일 불만일까? 직원들이 회식을 하면 요새 근무할 때 어쩌냐고 물어보면 항상 하는 말이 일하는 건 너무 좋은데 몇몇 어르신들만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모든 공동체에는 꼰대와 꼴통이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네. 아니 산악회라든지 무슨 교회 무슨 뭐 봉사 모임만 가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만 없었으면, 쟤만 없었으면 우리가 평화로울 텐데,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사실은 저 사람만 없었으면 하는, 그렇게 지적질하는 그분만 없으면 되거든요. 다시 한번 이해도가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이 상계동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자, 10명 개모임을 해도 쟤 때문에 안 나가, 쟤 때문에 안 나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말하는 그 사람만 없으면 돼요. 왜냐하면 모든 꼴통과 꼰대를 박멸하면 아주 순수한 결정체가 돼서 평화를 유지하는 집단이 될 것 같지만, 실은 그 꼴통 한 명 덕분에 본인이 꼴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 직원들도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인복지관 직원들, 어르신 몇 명만 누구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그 어르신들 없으면 정말 복지관이 평화롭대요. 늘 몇몇 어르신들한테 린치를 당하고, 노인복지관의 직원들이 누구누구 어르신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이 복지관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무서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돌아가시거나 요양원 가시거나, 어른들한테 노인복지관은 이미 산터기 때문에 거기서 관계가 다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고민해봤어요. 수많은 사회 서비스를 공짜로 받으시는데 왜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두 다 야수가 되어 있을까?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 고작 이 어르신들을 전부 다 야수로 지금 만들고 있구나. 문제 해결력이 없구나. 그래서 어른들한테 인터뷰를 쭉 해봤어요. 인터뷰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르신 뭘 도와드릴까요? 하는 순간 요구투쟁에 돌입합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모르니까. 그죠? 그랬더니 그럴 때 어떻게 여쭤봐야 되냐면 어르신, 우리 복지관이 어르신들이 서로 안 싸우고 직원들하고 서로 프로그램들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관이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당황해하더라고요. 그런 생각 1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달라지기 시작한 게 뭐였냐면 뭘 도와드릴까요가 아니라 이 전체 이 노인복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묻는 순간 어르신들이 굉장히 당황해하시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에게 꿈을 여쭤봤어요. 어르신 앞으로 사시는데 꿈이 뭐세요? 이게 시골 어르신도 여쭤봤고 도시 어르신도 여쭤봤거든요. 이 동네를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뭐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돌봄과 보살핌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그 당사자들에게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고 여쭤보지 않잖아요. 대부분 전문가들의 엘리트들의 고민과 토론과 결론을 통해서 개입하는 걸 하잖아요. 맞죠? 상계동 빼고 그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르신들한테 여쭤봤더니 처음 여쭤볼 때는 뭐라 하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이 뭐 알겠어? 똑똑한 젊은 사람들이 알죠. 이렇게 대답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짐작했어요 어르신. 이래야 돼요? 또 여쭤봐요. 그래도 어르신이 이 동네에서 제일 오래 사셨잖아요. 수십 년. 동네를 제일 잘하는 분 아닙니까? 두 번째 여쭤봐요. 그러면 고맙다. 우리 같은 것들한테 생각을 물어봐줘서 고맙다. 그런데 뭐 별로 생각이 없다. 그 다음날 가서 또 여쭤보잖아요. 밤새 생각이 왔다. 시골 어르신한테 그렇게 여쭤봐서 만든 게 동락전방이라고 하는 이동 탑차 있죠. 그 구멍가게. 어르신이 뭐라 했냐면 말 같지 않은 소리인지 아는데 예전에는 젓갈 장사들이 다라이에다 젓갈 해가지고 이고라도 다녀서 사람 구경이라도 하고 남의 동네 얘기라도 물어보고 필요하면 사기라도 했는데 요새는 시골 동네에 구멍가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만 읍에 축협에 가서 농협 하나로마트 가서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동네 어르신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구매 난민 뭘 살 수가 없습니다. 농약이나 연장이 필요한 거, 농기구가 필요할 때는 이장님이나 차 있는 옆집에 부탁할 수 있지만 두부 한 모에다가 콩나물 한 봉지 좀 사다 주세요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맞죠? 견디고 사시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거예요. 장에 가기도 애매하고 많이 사갖고 사기도 애매하고 콩나물 한 봉지 사면 드실 만큼만 달라 합니다. 많이 주면 안 돼요. 혼자 있으면 많이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아까 말씀드렸던 동락전방이라고 하는 여민동락 공동체인데 동락전방이라고 하는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8개 법정리 자연마을 42개 인구 약 1,900명 분에게 이렇게 동네마다 돌아다니는 스피커로 방송해요. 뭐 있습니다. 뭐 있습니다. 뭐 있습니다. 뭐 어르신 나와서 사가시고 그걸 처음에는 우리 공동체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었다가 지금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해서 그분들이 소비자가 아니라 그 운영 주체가 되게 만듭니다. 전남의 제1호 사회적 협동조합. 아이디어를 누가 주셨다고요? 그렇죠. 어르신들의 간절한 필요를 우리가 묻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설계한 게 아니라 어르신들의 욕구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아이디어를 주어가지고 당장 만드는 거죠. 중고 탑차 하나 가격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거 사서 지금은 돈벌이는 안 되지만 적어도 복지인지 경제인지 아무도 모르고 그죠? 왜냐하면 동네 가면 다 한 번씩 살필 거 아니에요.
그거 물건 사면은 집에다 갖다 드리고, 특히 그 뭐 보통 그 속이 답답하면 약을 드셔야 되는데 사이다를 주문하는 어르신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흔들흔들 해갖고 냉장고에 딱 갖다 드리는 순간 그 다음 주에 와서 다시 한번 집에 가자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사이다 흔들으면 안 따지잖아요. 악력이 약하니까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한번 살피고, 또 우리는 이걸 경제사업으로 시작해야 되나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복지인지 경제인지 모르는 집집마다 안부 살피게 되는 일이 된 거죠. 어떤 어르신이 울고 계시면 해년마다 그 달에 우셔요. 우리만 아는 그 이유를. 몇 년 전에 아들이 먼저 간 거예요. 네. 그럼 그날에 이제 술을 시켜 드시거나, 또 심지어 뭣도 알았냐면 어떤 어르신이 항상 두유를 시켜요. 두유를 한 상자씩. 그럼 우리는 건강관리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몇 달 만에 돌아가시거나 요양원에 가죠. 두유는 음식이 안 넘어가니까 두유를 시키신 거였어요. 이걸 어떻게 면사무 직원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물건을 파는 것도 있지만, 어르신들의 구매 난민 어르신들에게 물건을 가까이 사게 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마을을 살피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 거죠. 그래서 큰 돈벌이 되지 않고 적어도 그냥 그 운전하시는 분 생활비 정도, 또 그것으로는 안 되니까 공공기관의 뭐 쌀이라든지 이런 걸 공동구매로 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뜻을 묻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도시에서도 이 복지관을 위해서 뭐 할까요? 그때부터 어르신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수치심이 없는 복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모두 다. 어른들께 여쭤봐서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자치학당, 즉 민주주의 학당. 한 번도 우리는 차분하게 민주주의를 고민할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함께 자연스럽게 토론해서 입장을 얘기하고 무슨 의사를 모으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달라져요. 그리고 늘 손 내밀던 어르신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가지고 사실은 1층에 있는 그 어르신들 바둑장기들의 휴게실을 노인복지관의 북카페로 만들자고 했어요. 제안했더니 첫 마디가 뭐였겠어요? 네, 원장님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내가 지역구 국회의원 얘기해요. 내가 당선시켰다니까 국회의원. 내가 가서 내가 돈 가져온다. 구청장 만나러 간다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그러지 말자 했어요. 소박하게 쥐때 우리가 17번 걷어서 지읍시다. 그게 미친놈이라고 그랬죠. 그러잖아요. 기관장은 의사 돈을 잘 가져와야 유능한 기관장인데 17번 지읍시다. 그리고 또 뭐라 했냐? 어른들 중에 예전에 그 다세대 주택을 늘 짓고 다녔던 여성 어르신이 계셨어요. 네. 실명 거론을 될라 모르겠네. 양매선 어르신이라고. 본인이 설계자였어요. 요즘의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사방군데 돌아다니셔가지고 우리 직원하고 함께 이렇게 짓자. 그 작은 공간에, 이거보다 훨씬 작은 공간인데 몇 달 만에 지었을 것 같아요. 1년 만에 지었습니다. 왜냐? 돈이 거쳐진 만큼 계속 조금씩. 네. 근데 돈 거둘 때도 어르신들은 정말 지혜롭죠. 그래서 제가 입구에다 써놨어요. 잘 아시는 말이겠지만 아프리카 속담이라는데,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어르신들을 돌봄과 복지의 대상자로 그냥 낙인할 것인가, 아니면 지역사회 복지의 당당한 주체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원으로 존엄하게 예우할 것인가. 그죠?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돈을 내기 시작했고, 어르신들이 그 돈을 내는 것도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내면 어디 냈다고 이렇게 일종의 개낸다는 게 있잖아요. 자랑하고 다니니까. 못 낸 사람이 가슴 아프니까 몇 가지 원칙을 정했더라고요. 30만 원 이상은 연금생활자를 하더라도, 돈이 많은 자산가를 할지라도 30만 원 이상은 내지 말자.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 얼마 내는지를 공개하지 말자. 거치고 써요, 돈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정말 어르신들 지혜롭다. 어떤 어르신이 뭐 돌에 이름 새기려고 1,000만 원 낼 수도 있잖아요. 건물 한 채 있는,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지만 건물 한 채 있는 어르신은. 그런데 그렇게 내지 않고
조금씩 바자에 대열, 뭐 1억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열고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지었죠. 리모델링을 했죠. 책도 여기저기서 기증받았죠. 괜찮죠? 어르신들이 주체가 됐어요. 제가 해드린 것은 딱 하나입니다. 얼마 냈다고는 하지 않지만 거기 도서관으로 바꾸면서 십시일반 냈던 어르신들을 큰 나무에다 열매처럼 이름만 새겨드렸어요. 그 벽에 붙여놨어요. 노인복지관 벽에. 그게 달라지시더라고요. 어떤 동에서 저를 이 동네 복지 어떻게 동네 돌봄을 할 건가 이렇게 하면서 저를 불렀는데 노인복지관 관장이니까. 근데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쭉 하고 질의응답 시간인데 그냥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쪽에 질문을 뭐라 했냐?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실 텐데 어떻게 집집마다 안부 확인을 하냐 빈손으로 가서 동에서 화장실 값이라도 아니 뭘 선물 하나씩 줘야지 어떻게 가냐 아파트 두들겨가지고 저도 예산 들어가는 거니까 잠시 난감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쪽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정확히 이렇게 답변하셔. 조용히 누가 뭘 들고 오라 건디 노크라도 해주면 되지. 근데 그 다음 질문이었어요. 어떤 공무원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가도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독거노인인데 혈압 당뇨약 드시고 계시는데 노크를 해도 안 나와보니까 늘 불안하다. 요새도 그렇지만 고독사 이런 거 하나 나오면 그런 사건이 한번 터지면 온 동네가 그냥 행정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다 시끄러워지잖아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공무원은 정말 착한 공무원이더라고요. 뭐라 하냐면 집에 갈 때 퇴근할 때마다 그 아파트의 호에 몇 동 몇 호에 사는 그 할머니가 불을 켰는지 껐는지를 보고 가시더라고요. 대단한 공직자죠. 퇴근할 때마다 거기 들러서 아 괜찮구나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질의응답에 오고 가는 과정에 이쪽에 다른 어르신이 어디 누구요? 이런 거야. 여기 임대 아파트 다 기니까 자꾸 누구 갖고 그러냐고 그래. 예를 들면 동호수는 잊었지만 제가 107동 어떻다 할머니라 이렇게 그 사람은 본래 그래. 우울증이 우울증. 사연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어쨌다고 멀쩡하게 있는데 마을 해관도 안 나오고 산다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뭐라 했냐. 아니 혼자 계시니까 혈압약을 제대로 드셨는지 그러니까 투약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걸 제대로 드셨는지 혹시나 혼자 쓰러져 계신지 아닌지 이게 늘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인데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가서 살아계신지 잘 지내시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문을 안 열어준다. 그러니까 원래 문 안 열어주고 안 나온다는 게 동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루에 한 번씩만 안부 확인만 하면 생겼다고.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러면 뭘 못 해요? 내가 나랏돈으로는 사는데 몸은 멀쩡해갖고 우리도 이 활동같이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 활동가들이 아무도 공무원들까지 해도 안 되는 일이 할머니를 안부 확인. 그래도 참 선한 공직자가 퇴근하면서 한번 보는 거, 그 정도.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맡겼잖아요. 그럼 어르신 아침에 경로당 나올 때 한번 그 어르신 이 할머니 댁에 들러서 여기 와서 안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 어려운지. 나중에 여쭤봤어요. 그 어르신한테. 어르신 잘하고 계셔요? 그랬더니 왜 쓰신다고 큰일 하시네. 무엇이 큰일이야? 딱 3초밖에 안 걸린디. 그러더라고요. 3초? 그랬더니 어르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날마다 두드려보니까 그 안에 있는 할머니도 열받아 그러. 또 두드려 내가 얼른 열어버려. 딱 열고 뭐라고 하냐? 할머니 뭐 어르신이 어째 이렇게 묻지도 않는데요. 약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어? 됐어. 그렇게 다 보신대요. 3초 문 열고 약 먹었어 안 먹었어? 됐어. 야 그때 저도 배운 거예요. 이 동네의 돌봄의 핵심은 그냥 누구를 돌보는 게 아니라 모두 다가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 심지어 그 수급자 그 할머니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잖아요. 나랏돈 받고 근데 몸은 건강한데 우리는 뭐 할 일 없는. 그때 많이 배웠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우리가 막 무슨 전문가가 막 교육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는 모두 다를 동네의 모두 다를 사실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는 공익적 시민으로 주체로 한 명 한 명을 깨우는 과정이구나. 거기에는 재산의 유무나 학력의 높고 낮음을 관계가 없구나. 우리는 공동체에 함께 사는 일을 특정 소수자의 일로 아니면 뭐 책임지는 것을 행정의 일로만 생각하지만 실제 동네의 관계로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왜? 그 할머니의 최고 전문가는 이웃이었구나 이런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기 분들이 다 반성했잖아요. 어른들한테 그렇게 꿈을 여쭙는 과정을 계속 반복했더니 그렇게 기가 세고 이기적이던 어르신들이 지갑을 열기 시작하고 지갑을 열 형편이 안 되는 분은 몸 노동으로 기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마을 대동회를 열어보자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관의 최고의 민원은 주차장을 넓혀달라는 거였어요. 관장실에 와가지고. 그리고 그 전에 직원들도 저한테 아마도 곧 누구누구가 찾아와서 주차장을 넓혀달라고 얘기할 겁니다. 저는 착각해가지고 야 여기 관장하면서 주차장 민원만 해결하면 역대 관장들하고는 다른 관장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이 복지관의 최고의 민원은 주차장이지? 차를 갖고 다니는 어르신이 좀 소수인데 근데 그 소수는 차를 갖고 다니는 어르신 소수는 대체로 여력이 되시는 분일 거 아니에요? 당시만 해도 그냥 20몇 살 이 사회복지사는 마티즈 타고 다니고 교장선생님 출신 부부교사 이런 분들은 에쿠스 타고 다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름이면 갑자기 사라져요. 그런 분들은 어디 갔다 와요? 유럽 여행 갔다 와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거기 와서 다 우리가 어르신 안녕하세요 호텔 같은 서비스 이런 거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돼? 모두 다 복지관만 가면 내 마음이구나. 그래서 괜찮아 오히려 괜찮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동네에선 봐주자. 큰 소리 해보세요. 동네에선 봐주자. 네, 그 놀라운 관객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다 모였어요. 한 600명 모였어요. 처음에. 그 두 가지 때문에 제가 좀 충격받았는데 하나는 주차장 민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그 뒤로는 관장실에 잘 안 옵니다. 제가 뭐라 했어요? 뭐 민원만 있으면 어르신 가을 대동회 때 발표하세요. 이제는 원장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관장이. 어르신들이 결정해. 어르신들이 원하면 그렇게 할게. 또 겨울에 내년 봄에 대동회 있잖아요. 대동회 때 어르신 발표하세요. 찬반 토론을 하게 했어요. 괜찮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동네에선 봐주자. 네, 올려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동네에서 봐. 난 이런 말 제일 싫어해요. 강의에 방해되니까 진동. 음성을 하지 말고 진동으로 하라. 동네에선 봐주자 하고 어르신들은 봐주자. 아셨죠? 자식들 애통터져로 전화하고 안 받으면 아셨죠? 한 번만 더 올려봐요. 관계 안 되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찬반 토론을 해요. 올라가서 그러면 이제 한 분이 다 근엄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기관의 규모가 커지면은 제일 필요한 것은 사실 주차 문제입니다. 도시에서. 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주차장을 좀 개선해가지고 넓혀놔야지. 차를 끌고 가도 알 수가 없으니 CCTV를 서너 대 딱 달고 해서 기관에 그렇게 규모를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건물이 좀 주차 공간이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그리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신임 관장님 오셔가지고 외부 손님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좋은 일이긴 하나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반대 토론 그리고 이제 찬성 토론해요. 또 한 분이 하면 찬성한다고 그 동의 표시를 해요. 반대 토론을 하라 했더니 대체로 안 하시거든요. 많이 배우고 돈 많고 향수 뿌리고 품격 있는 분이 와서 마이크 잡고 존이 있게 얘기하는데 보통 누가 거기서 반대하여 하겠어요.
그러나 공동체는 항상 아까 말씀드렸죠? 뮤턴트 돌연변이들이 계시고 딱 올라가시거든요. 한마디. 나는 말을 못 얻게 한마디만 하고 가려고. 걸어다녀. 복지관이 학교요? 버스 타고 다니는데 젊은 사람 주차할 자리도 없는데 뭐 달라 뿌닥뿌닥 차 갖고 와서 주차장이나 넓혀달라고 하냐고. 안 돼.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갖고 안 됐으면 사정이 있는 것이지. 이미 그걸로 내려왔어요. 근데 이듯이 요거는 녹색 찬성, 반대는 주황색. 어떻게 됐을까요? 주차장 넓히는 거 압도적 반대지. 그리고 그 찬성했던 민원 계속 몇 년 동안 넣었던 분들이 딱 녹색을 두고 싹 돌아보잖아요. 싹 주황 물결이잖아요. 여기서 이거 안 내리면 머리털 뽑힐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지금까지 주차장 넓혀달라는 민원은 아예 사라졌어요. 두 번째는 칠순잔치를 해달라고 민원이 온 거예요. 왜? 요새는 아들, 딸들이 칠순잔치를 어떻게 해요? 식당 가서 식사하고 아니면 어머니 여행 보내드리고 뭐 말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그렇게까지 복지관을 꼭 해야 돼요? 내가 그랬더니 아니 이제 나이가 먹으니 걱정이 돼서 그렇다고 자식들한테 내가 영정사진 찍으라고 참 애매하고 해서 그럴 때 이렇게 이쁘게 가족 사진을 찍어놓고 그 사진을 쓰기도 하고 한복도 입고 그러려 한다는 거예요. 좋은 뜻 아니에요? 복지관에 100% 통과될 것 같은 안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어르신 그러면 좋은 제안이니까 대동에 때 의제를 한번 올려보셔요. 근데 마을 대동에 올렸거든요. 뭐라 하죠? 이래서 뭐 칠순잔치를 했으면 좋겠고, 요즘에는 뭐 밥 먹어버리고 그만이고 하니까 노인복지관에서 그런 거 해주면 좋지. 다 된 거예요. 압도적으로 된 줄 알았죠. 부결됐어요. 어른들이 찬성표를 안 들어. 한 번도 우리는 안 물어보고 우리 머릿속은 다 좋다고 생각할 것 같죠? 네. 그래갖고 제가 딱 봤더니 안 들어. 그래서 나중에 여쭤봤어요, 어르신한테. 어르신 왜 손 안 들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복지관의 주류들은요 72세에서 76세예요. 그러니까 76세 입장에서 볼 때는 전라도로 쬐까는 것들이 이제 와갖고 우리 모여놓고 지기들이 칠순잔치 해달라 이거야. 그걸 모르는 거지. 우리는 그냥 우리는 한 번도 안 물어본다니까. 참 복지에서도 걸언의 복지라고 했거든요. 걸언, 말을 거는 복지. 걸언. 네. 당사자들하고 함께 논의해서 결정해본 바가 없어요. 야, 어르신이 그 말 하는 70대 중반 어르신은 67세나 80세 오면 내가 네 말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거의 10년 차 아니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제 80이 넘어가시면 좀 힘이 사라져요. 힘이 좀 빠지시고 좀 이제 70대 중반인데 의존하시고. 야, 부결돼가지고 다 어르신들이 쬐까는 것들이 인제 사와가지고 지기들 칠순제 집에서 해라 이. 다들 당황해하고 있었거든요. 저게 안 되니까 기술은 아니지만 이 일이 즐거워야 되거든요. 배우러 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 삶이 아무리 누추하다 할지라도 그분의 역사를 물어봐줘야 되고 어디서 사셨고 꿈이 무엇이었고 뭐 때문에 가장 아프고 요즘에 가장 행복한 일은 무엇인지. 그래서 그럴 때 대화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고 자꾸 물으니까. 착한 사람, 선한 사람들은 됐다. 요구가 큰 분들은 아무리 해줘도 이것도 부족하다, 저것도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최고의 방법은 그 삶을 배우러 간다. 다 사연이 있잖아요. 70의 인생 안에 녹아든 그 도서관과도 같은 켜켜이 쌓인 인생의 경륜과 역량과 자산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응원하고 그렇게 해서 진심으로 사랑했더니 어르신들이 대문 열고 나오시잖아요. 내가 할 일이 없느냐. 근데 그게 지속적이에요. 관계라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비법을 물었습니다. 저를 칭찬하면서 너는 어디 갈 때마다 마이다스 손이냐? 여기도 모델 만들고 저기도 모델 만들고. 순간 저도 겸손해야 하지만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뭐 때문에 그랬지?
대체로 초창기는 독재합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시골의 그 여민농락 공동체 헷갈리면 안 돼요. 전라도 영광에는 여민농락 공동체, 광주 광산구에는 더불어락 이름을 제가 지었거든요. 원래는 광산구 운남권 노인복지관이었어요. 얼마나 행정용어처럼 그래요. 운남동에 있다고 그친 거예요. 송정동, 송정리역, 거기 송정동에 있는 데는 송정권 노인복지관이에요. 그래서 다들 밖에 가면 송정권이라는 사람이 만든 노인복지관이에요. 아니 좀 동네 주민들한테 지라면 안 돼요? 대한민국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복지관밖에 없잖아요. 동구 복지관 지금 전국에 여러 개 나와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간판에 있는데 그냥 바꿨어요. 더불어락, 더불어 즐겁고 또 락이 다른 한자로도 막 있잖아요. 노래야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바꿨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만들고 나니까 우리 애들이 대부분 다 어디 가요? 복지관 간다 이 소리하고 어디 간다고? 더불어락에 간다. 어떤 분은 문화센터처럼 얘기하시고 좋잖아요. 요즘에 70이 너무나 젊은데 노인복지관 간다 이 얘기가 그렇게 나중에 결국은 구가 조례를 바꿔가지고 더불어락 노인복지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여민동락 공동체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영광에 있는 공동체. 거기서도 모든 의사결정, 그러니까 제가 여민동락 더불어락을 다 합쳐서 모든 의사결정을 처음엔 독재하듯이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뜻을 잘 여쭤볼 건가. 그러면 참여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모두 다 주체가 되더라고요. 여민동락 공동체의 사회적 협동조합, 동락전방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총회를 하는데 거기는 참여 몇 명이나 오냐 이게 한 게 아니라 안 되려고 하면 죽여버려요. 다시 한번 어르신들이 어째 나는 안 부르냐고. 이해가 되셨죠? 왜 그럴까요?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매 주마다 동네에서 그 차를 보고 우리 거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최고의 스승입니다. 지금 95입니다. 요양원에 계십니다. 요양원에 계시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달째 찾아뵐 수가 없습니다. 잠시 병원에 요도염 때문에 나오셨을 때 잠깐 뵌 거 말고요. 어머니가 출산 불가능한 연세에 저를 낳으셨어요. 근데 어머니는 모학자입니다. 제 책에도 그런 걸 써놨는데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다니셨어요. 1926년생 일제시대에 태어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최고의 스승이자 저한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우리 애를 낳기 전까지는. 근데 어머니가 어릴 때 초등학교 3, 4학년 때 추수만 끝나면 항상 광목천으로 만든 자루, 전라도에서는 차두라고 합니다. 쌀차두. 자루에다가 몇 대씩 쌀을 첫 방울 찍고 나서 저녁에 한 7, 8시 캄캄할 때 저한테 그럽니다. 박둥아 여기 내 집 좀 조용히 갖다 놓고 나 토방에다 그냥 놔둬라 마루 위에다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신앙생활을 정말 싫어했던 교회 다니는 걸 싫어했던 우리 아버지가 너무 학대를 하셨기 때문에 교회 다녔다. 어머니가 그 쌀차도 4개를 이제 갖다 주라 해서 저는 아버지 몰래 헌금 빌려 쓰고 쌀로 갚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고 할까봐 막내를 조용히 시킨 거예요. 나이 20살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아픔 같아서 안 물어보다가 성령이 돼서 어머니 어째 그 어렸을 때 우리 내 집 당연히 네 아버지 눈 피해서 그랬지 어째 이럴 줄 알았거든요. 저한테 막둥아 그 내 집이 우리 동네에서 자기 땅 한 평 없이 남의 땅 소작 붙이고 산 집들이었던 교회 가면 늘 이웃한테 뭘 나누라고 했는데 니들 키우다 보니까 똑 떨어지고 똑 떨어져서 내가 결심했다. 첫 방아찌는 나눠야 돼 일단. 그래서 쌀차도 내게 어머니가 기준을 정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어머니한테 한 말,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근데 어머니 왜 뭐 한밤중에 갖다 주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는 한글도 모르는 분이었고 제가 우리 어머니 한글 가르쳤어요. 교회 부흥회 갔다가 고린도전서 찾으라니까 마태복음 찾아오고 우리 어머니가 아직도 생각나요. 찬송가 379장 얼마나 충격받았어요.
319장 찾았는데 우리가 502장 찾으라고 찬송을 불러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데 그때 알고 학교 갔다 오면 제가 어머니 밭에 있는 어머니 창피하니까 연세가 너무 많이 드신 분이라 초등학교만 오면 국민학교 오면은 우리 친구들이 항상 이혼아 네게 할머니 왔다 비녀 뽑고 오시거든요. 한복 입고 늘 창피한 엄마예요. 근데 한글까지 몰라. 제가 어머니한테 한글 교사거든요. 저는 20대까지 나이 20대 때까지 심지어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복지 대상자이자 돌봄 대상자였다니까요. 진짜로? 근데 그 대화 한밤중에 왜 어머니 갖다 주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불 끄고 누워서 도란도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없는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요새 말로 가난한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센 법이다. 쌀 몇 대 주면서 대낮에 생색내고 주면은 어쩔 수 없이 받지만 기분이 좋거든요. 지금부터 다 새끼들이 있는데 야 가난한 사람일수록 없는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센 법이다. 나 불을 켜잖아요. 어머니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냐. 어머니 말씀이 나이가 70 다 되면은 어머니 말씀이 다 대학이 따로 있다냐. 인생이 대학인 것이죠. 다 그대로 어머니한테 그 뒤로 제가 세상에 전부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이런 걸 다 줬구나. 사회복지하면서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면서 지금은 요양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어머니는 휴대폰 다 하시고요. 편지 쓰시고 왜? 교회 가서 항상 독서 훈련을 하시잖아요. 찬송가 그 큰 글씨 다 읽고 그런 분이. 그래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지만 최고의 스승. 저는 동네에서 일하시면서 어려운 사람 돕는다 생각보다 마땅히 해야 할 이웃으로서의 도리 그리고 거기 가서 뭔가를 준다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보고 내 삶의 내 미래를 보는 걸로 하면서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 선생님 불러주셔가지고 빨리 오라 했는데 늦긴 늦었는데 어쨌든 다음 기회에 좋은 기회 주시면 제가 저녁에 질의응답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을 못 받아가지고 정말 죄송한데 한 분만 받을까요? 네, 혹시나. 다만 짧은 질문에 얘기는 1시간 동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네. 다음 기회에 좋은 기회 주시면 정말로 이분들 그대로 특히나 코로나19 사태가 좀 잔잔해지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었고요. 강의 특징은 삼천포.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